지금쯤 다들 방학 초에 세웠던 거창한 계획표를 돌아보면서 서서히 현타가 오고 있을 시기입니다. 등록했던 영어 학원은 중간에 흐지부지 되었거나 자격증 책은 앞에 부분만 조금 보다가 방치해 두어서 이번 방학도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망했구나 라며 후회하는 후배님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대외활동, 봉사활동, 자격증, 공모전, 교환학생 다 들어보셨죠? 이것 말고 남은 방학을 정말 내실 있게 보내려면 지금 뭘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후배님들 우리 용어부터 짚고 갈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펙은 학점, 토익, 자격증처럼 정해진 점수나 지표예요. 나 이만큼 성실하고 최소한 이 정도 기본기는 있어요 를 보여주는 거죠. 반면에 커리어는요, 그 기본기 위에 쌓아 올린 나만의 고유한 서사와 전문성을 말해요. 쉽게 말해서 내 개성이 담긴 진짜 내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방학만 되면 불안하니까 전공이랑 아무 상관도 없는 커말 학원부터 등록하고 토익 인강 끊고 그렇듯해 보이는 대외활동 있으면 일단 지원서부터 넣고 보는 후배들이 정말 많아요. 일단 뭐라도 해놓으면 기본 스펙들로 이력서가 채워지니까 도움이 되겠지 하면서요. 그런데 그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입장 바꿔서 인사팀 눈으로 한번 볼까요? 회사는 제일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이 직무 문제를 같이 지치지 않고 풀어나갈 사람을 찾아요. 어학이나 학점은 그냥 입장권이에요. 면접장에 앉을 최소 조건일 뿐 그 이상은 아닙니다. 근데 이력서에 방향성 없이 커말, 한국사, 무관한 대외활동 등만 빼곡하면요, 면접관 눈엔 열심히는 살았는데 왜 이 일을 하려는지는 없네? 로 보여지는 거죠. 중요한 건 자격증 개수가 아니라 내가 왜 이 일을 하려는지에 대한 설득력입니다. 경험과 동기가 한 방향으로 이어지는 진정성과 일관성, 이 두 개가 뼈대로 있어야 해요. 진짜 고민을 붙잡고 부딪혀본 사람이 남들 따라 급하게 채운 스펙보다 훨씬 매력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방학 때 뭘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해요. 바로 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2025년 기업에 제출된 자기소개서의 64.4%가 AI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조사가 있어요. 절반이 훨씬 넘죠. 면접관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수백 개를 읽는데 절반 이상이 비슷한 문장이에요. 그럼 뭘 보겠어요? AI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 그 사람만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토스는 자기소개서를 자유 형식으로 받아요. 정해진 항목이 없어요. 틀이 없으면 자기 이야기가 없는 사람은 쓸 게 없거든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가 보이는 것, 그게 진짜 스펙이에요. 여러분, 커리어의 어원이 뭔지 아세요? 라틴어로 마차가 달리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남들이 닦아놓은 8차선 고속도로를 누가 빨리 통과하나 겨루는 자동차 경주가 아니라 울퉁불퉁하더라도 나라는 마차가 가장 잘 달릴 수 있는 길을 스스로 찾는 것, 그게 진짜 커리어예요. 근데 이 말을 들어도 저는 제 개성이 뭔지 뭘 잘하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하는 후배들 분명 있을 거예요. 당연해요. 그렇다면 먼저 스스로에게 딱 두 질문만 던져보세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 있나요?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잘한다고 말하는 게 있나요? 거기에 나의 감정이 숨어 있어요. 좋아하지 않으면 끈기가 안 생기고 잘하지 못하면 계속 좋아하기 힘들어요. 이건 누워서 머리로 고민을 한다고 해서 안 나와요. 몸으로 부딪혀봐야 합니다. 내가 몸으로 부딪히면 나만의 길을 찾으려 마음먹었다면 이제 시선을 살짝 밖으로 돌려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해요. 내 생각에 갇혀있을 때 밖에서 던져주는 힌트 하나가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 주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화석 선배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팁을 하나 드릴게요. 후배님들, 지금 나랑 똑같이 밤잠 설치며 고민하고 있는 동기나 친구들의 조언은 잠시 귀를 닫으셔도 좋습니다. 슬플 때 서로 위로받는 감정적인 친구로는 최고지만 진로에 대한 조언은 달라요. 같은 배를 타고 같이 길을 잃는 사람끼리 얘기해봤자 불안감만 배가 되고 결국 야, 우리 그냥 커말이나 따자로 끝나거든요. 대신 우리가 가고 싶은 길에 먼저 발을 붙이고 일하고 있는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해요. 저학년 때는 3, 4학년 선배도 까마득해 보이고 이미 대기업이나 좋은 곳에 취업한 선배들은 마치 살아있는 화석처럼 멀게 느껴질 거예요. 저도 새내기 때 그랬어서 그 떨리는 마음 너무 잘 알아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아주 가볍고 구체적인 질문부터 메일이나 메시지로 툭 던져보세요. 선배님, 제가 이번 방학에 이런 분야에 관심이 생겨서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데 대학 시절로 돌아가신다면 이 시기에 어떤 경험을 먼저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요점만 간결하게, 그리고 내가 왜 선배님께 연락을 드렸는지 진심을 담아 예의 있게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비밀 하나 더. 조언을 받았다면 절대 감사 인사를 한 번 보내고 끝내지 마세요. 선배의 조언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봤고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일주일 뒤든 한 달 뒤든 작게라도 피드백을 꼭 다시 공유해보세요. 사람은 신기하게도요,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을 주었을 때 그 후회를 더 예뻐하고 긍정적으로 보게 되거든요.
내 조언을 듣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긴 후배가 있다? 귀찮기는커녕 감동을 받아서 자기가 앞두는 비밀 정보, 인턴 뒤에까지 다 챙겨주고 싶어지는 게 솔직한 선배들의 마음이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실하고 배려 깊은 대화 태도야말로 사람을 통해 찾아오는 인생의 진짜 기회를 잡는 최고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학은 생각보다 정말 짧아요. 토익도 해야겠고, 포말도 따야겠고, 대외 활동도 해야겠고, 이렇게 불안한 마음에 이것저것 다 건드리다 보면 결국 방학 끝날 때 남는 게 하나도 없어서 더 큰 무력감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전략은 바로 한 문장 요약 전략이에요. 이번 방학에는 욕심을 내려놓고 나 이번 방학 때 이것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성취했어 라고 한 문장으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경험을 만드는 데 집중하는 거죠. 만약 내가 지금 1학년 26학번 새내기라면요, 거창한 직무 경험이 없어도 괜찮아요. 고등학교 내내 교실에 갇혀 지냈고 대학 와서도 과제와 시험에 쫓기느라 제대로 쉬지 못했잖아요. 남은 방학에는 낯선 공간으로 혼자 여행도 떠나보고 평소라면 읽지 않았을 낯선 고전 책들을 5권이라도 정해서 깊게 읽어보세요. 그리고 꼭 운동을 하나 정해서 매일 꾸준히 해보는 걸 추천해요. 공부도 커리어도 결국 체력이 받쳐져야 지속할 수 있거든요. 운동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수면 시간, 영양 상태, 하루의 루틴이 잡히기 시작해요. 이렇게 방학 동안 나만의 단단한 생활 루틴과 생각하는 힘을 길렀다 라는 한 문장을 만드는 것. 저학년 때는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성취랍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2, 3학년이거나 이번 방학에 취업에 진짜 도움이 되는 강력한 무기를 하나 만들고 싶다면 그때는 주도성이 필요해요. 유명한 글로벌 기업들의 면접 이야기를 찾아보면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일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면접에 가서 나 이런 자격증 있고 이것 잘해요 라고 내 장점만 늘어놓지 않아요. 대신 상대방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당신들에게 지금 이런 불편함이나 목표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가진 능력으로 그 문제를 이렇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라고 접근해요. 이게 바로 기업이 눈을 반짝이는 진짜 주도성이에요. 거창한 기업의 인턴십 공고만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말고 자리가 없으면 내가 기회를 만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보세요. 관심 있는 주제와 분야에 맞는 능력이나 경험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한두 장의 분량의 제안서나 포트폴리오로 만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제안에 관심을 가질 만한 교수님, 연구자, 실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면 작은 일부터 시작해보세요. 당장 이번 주에 내 주변에서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사소한 일부터 찾아보는 거예요. 학과 학생회든 동아리든 혹은 내가 하는 아르바이트 장소든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맨날 입버릇처럼 이거 진짜 불편하네 라고 말하지만 아무도 고치지 않던 작은 문제 있죠? 그걸 메모하세요. 그리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간단한 제안서를 만들어보는 거예요. 우리 동아리의 신입 부원 모집 양식이 너무 복잡해서 이탈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곳들을 분석해서 이렇게 한 페이지짜리 구글 폼으로 간소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봤는데 다음 학기에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이런 문제들을 찾아 해결하며 나의 능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 면접관들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진짜 나만의 서사가 됩니다. 남의 조별 과제에 숟가락 얹어서 묻어간 경험은 내 것이 아니지만 이렇게 실패하더라도 내 손으로 직접 틈새를 찾아 기여해본 경험은 평생 남는 나의 진짜 자산이 되거든요. 여러분, 대학생활은 생각보다 길어요. 동기들이 인스타에서 아무리 화려하게 갓생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다들 똑같이 불안한 마음으로 걷고 있답니다. 그리고 혹시 이번 방학 망했다고 느껴져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 방학도 해봤는데 아니었던 경험도 다 나에 대한 데이터거든요. 뭐가 안 맞는지 알게 된 것도 나를 아는 거예요. 남은 방학 남들과 비교하느라 쓰지 말고 오롯이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으로 채워갔으면 좋겠어요. 화석 선배는 언제나 후배님들의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힌트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남은 방학 어떤 문장을 만들지 고민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선배가 같이 고민해줄게요. 안녕.